오늘은 양잠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잠업은 뽕나무 잎으로 누에를 길러 비단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양잠업은 중국이 종주국으로 전설 속의 사망오제 시대부터 비단을 생산해 의복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은 양잠 기술이 중국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중국의 비단은 티벳을 거쳐 서남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수출했습니다. 대상들이 수출을 하는 대상들이 만든 통상로가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다른 나라가 교역을 한 것은 비단만은 아닙니다. 서남아시아의 종교와 문화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의 한 지파로 이단으로 몰렸던 네스토리우스파 경교로가 알려졌죠. 네스토리우스파의 교리도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슬람 지역의 문화도 들어왔고 로마의 종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리, 즉 경교의 교리가 중국에 전파된 것은 1900년이 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비단은 로마까지 수출되었습니다. 로마는 검소한 기풍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무명 흰천으로 된 토가를 걸치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단이 수입되면서 부유한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화려하고 비싼 비단 토가를 걸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로마에 사치풍조가 생기고 점점 부자 귀족과 가난한 평민 간의 대립이 심해져서 로마 사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 북쪽의 초원지대를 지배하였던 유목민족들은 종종 중원을 침범하고 막대한 양의 비단과 차를 수탈하였습니다. 이들이 비단을 수탈하고 조공을 받은 주 목적은 옷감이 부족하거나 몽골 초원의 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지배층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의복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은 군수물자로 비단을 챙긴 것입니다. 군사들이 비단 몇 겹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전투마에 겉옷을 입히면 철갑보다 훨씬 질겨 화살과 창칼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서양 기사들의 무장과 갑옷들,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말의 보호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은 몽골 기병의 10배, 최소한도 5배 이상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서양의 기사들하고 몽골의 기병들하고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철강보다 강인한 군복이 비단 갑옷이었습니다. 비단 갑옷의 무게는
철갑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온 나라의 몽골 기병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남아시아, 유럽, 러시아까지 정복한 이면에는 중국 비단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비단의 교육을 위해 만든 실크로드는 몽골군의 침공로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에 몽골의 기병대가 바람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중무장한 기병대가 아니라 비단 갑옷으로 무장한 경기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단 갑옷은 또 보온 효과가 매우 높아 추운 러시아, 그 다음에 파미르 고원 등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몽골군이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단은 몽골군의 방탄복이자 방한복이었습니다. 비단을 떼놓고는 세계 역사상 최대의 제국, 원나라와 세계 최강의 몽골군의 전력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신라시대 비단을 생산하고 비단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았기에 중국의 엄중한 감시망을 뚫고 신의회와 양잠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신라에도 문익점 선생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조에도 왕실의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잠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양잠을 크게 장려했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조의 왕들은 지방의 수령, 요새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정약용 선생의 표현대로면 목민관이죠. 지방의 수령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농상을 장려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권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농상은 농업과 상업이 아니라 농업과 양잠입니다. 상은 뽕나무상입니다. 뽕나무상. 그러니까 농업과 농업의 농자하고 뽕나무상자를 합쳐서 농상을 장려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지배층의 의복에 필요한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고 비싼 땅값에 강남구, 석초구, 송파구 일대를 뽕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누해집이라는 잠실, 누해를 관리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잠원, 이런 흔적이 있어서 잠실동, 잠원동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뽕밭이 푸른 바다로 되었다는 상전벽해가 아니라 상전마철루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양잠업은 우리나라 주력 섬유산업의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잠사학과가 있어 누에의 번식, 생리, 사육과 비단의 생산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쓴 바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섬유학과로 변신하였습니다. 오늘날 화학섬유는 품질이 좋고 기능이 우수하고 다양하고 색상이 좋아 천연섬유인 비단의 위세가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누에와 뽕나무는 당뇨병 약이라든가 혈압 강화제라든가 이런 건강식품의 원료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잠에 관해서 뽕나무와 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